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국가수 1, 2학년들 생활을 담당하고 계시죠. 1, 2학년 부장님들과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간단히 그 소개 한 번씩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1학년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박준순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2학년 미술 과목을 맡고 있는 김영아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원래 좀 무서운데 지금은 무섭지 않죠? 여러분, 원래 안 무서운 사람입니다. 네. 정말 그럴까요? 네. 자, 광수쌤 왜 이분들 이렇게 부장님들 바쁘신데 모셨을까요? 예. 우리 오늘 사실 국가수의 시즌 1을 마무리하는 날이라서 매우 중요한 날인데 사실 1, 2학년 학생들에 대한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우리 부장님들, 학년 부장님 모셔서 우리 학생들 이제 이번 주에 성적표도 아마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사실 또 방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방학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방학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고 2학기를 그릴지에 대한 큰 그림을 한번 특히 미술이시니까 그 그림을 한번 받아보려고. 방학 때 좀 쉬면 안 돼요? 쉬고 싶은데. 그만 쉬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한 5개의 질문을 좀 준비했는데 방학을 앞둔 지금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이 시간, 그러니까 방학 전에 좀 남은 시간을 좀 어떻게 활용하면 아이들이 좀 좋게 좀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지금 한 2주 정도, 1, 2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요맘때 꼭 해야 될 게 이제 마무리겠죠. 네, 이제 1학기 때 고등학교 올라와서 정말 정신없이 보내면서 이제 성적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했던 거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는 않았는지, 그 다음에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좀 빠뜨린 거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성적표와 함께 같이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름방학 이제 점점 다가오니까 서점에 가서 예쁜 30일짜리 플래너 사가지고 그거 이제 계획 세우면서 다시 한번 의지를 다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방학이 7월 16일부터 8월 17일까지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이번 시험 끝나고 나서 오답 노트를 만들었는지, 자기 성적과 자기 위치를 정확히 한번 점검을 했는지 그 얘기를 한번 꼭 짚어주고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방학이 되면 이제 여러분 게을러지기 시작하잖아요. 원래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학 생활을 잘 하는 것이 아마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시 활동이 있다면 뭐가 좀 있을까요? 진로 탐색의 시간, 학력 향상의 시간, 몸과 마음의 충전의 시간인데 요 세 가지를 이제 여름방학 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우리 1학년 학생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름방학이 사실은 늘어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못해도 이제 학교 나오는 시간대쯤 9시부터 해서 한 오후 5시 정도까지, 요때까지는 이제 학교 생활과 똑같은 일과를 진행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진로 진학, 학력 향상,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본인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좀 엉뚱하긴 한데 집에서 종을 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종을 좀 치면서 생활을 관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플래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학년 학생들은 플래너를 좀 나눠준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벌써 5월까지 제가 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월까지만 검사를 받고 아직 오지 않는 학생들이 장모모 학생 아직도 오지 않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플래너를 정말 열심히 작성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독서인데요.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독서를 쓸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1학년과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서를 교과에 활용해서라도 접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독서 기록 자체만도 좋고요. 선생님이 보니까 메이저맵
두 분이서 하셨던데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메이저 맵 여러분 메이저 맵도 한번 찾아보세요. 선택교육과정 그 선택하는데 메이저 맵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메이저 맵 밑에 보면은 그 추천 도서가 있어. 그 추천 도서도 찾아보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관련해서 교과 연결시키면 아주 예, 생기부를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방학 중 하루 일과 계획 조금 지금 네, 겹치기는 좀 겹치긴 하네요.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얘기 안 한 게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방학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과 마음의 충전이 필요하니까 잘 먹고 잘 자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잘 잔다는 것의 의미는 이제 규칙적으로 자고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거겠죠. 근데 학생들이 이제 많이 인터넷을 하거나 또는 스마트폰을 하면서 너무 늦게 자거나 네. 또는 하루 일과 중에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삶에서 약간 좀 멀어지는. 네, 그러면서 좀 밖에도 나가서 좀 운동도 좀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규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하루하루의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한 2시간, 그 다음에 오후에 한 3시간, 그 다음에 저녁에 한 2시간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학원만의 계획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안에서 아까 진로 진학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제 사실 1학년 학생들은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꿈꾸고 있는 학과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어떤 직업에 대해서 한번 직접 가보고 대학이 됐든 어떤 체험이 됐든 한번 가보고 경험해 보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학기 말이 되면 각 대학에서 이제 그런 전공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계획에 잡고 그리고 공부 계획도 잡고 운동 계획도 잡으면 아주 일석삼조의 계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요. 아주 모범적인 삶인데요. 좋습니다. 네. 저는 좀 그냥 별의 얘기일 수 있는데 교무실에 학생이 닭가슴살을 가져온 거예요. 선생님 전자레인지에 좀 녹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닭가슴살로 체력 관리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예, 좋죠. 홈트 아주 좋습니다. 방학 중에 공부도 하면서 홈트도 하면서 예, 그렇게 체력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부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는 네. 그 방학 중에만 할 수 있는 어떤 특색 활동이 있다면 학생들한테 추천해 주실 만한 활동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책임교육 영등갈비. 어떤 거요? 영등갈비라고요. 네네. 원땡땡 선생님이 하시는 영어의 등급을 가르치는 비법. 어, 영등갈비. 박땡땡 선생님이 하시는 기초 수학 개념 네. 잡기. 뭐 이런 거 강좌 듣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네. 네. 학교에서 하는 강좌를 들어보라. 네, 그렇죠. 네. 예. 무료 강좌거든요. 예. 네, 무료 무료 강좌. 강좌. 네, 네. 홍보하시는 거죠 지금? 홍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로채기 저희 1학년은 더 많은 강좌가 열릴 예정이고요. 네,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진로 코칭까지 하고 있으니까 학생들 학교 나오면은 또 많은 책임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방학 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뭐 이렇게 네.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코로나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우울한 학생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 요거 어떤 예방책을 하나씩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예방책이랄 게 있을까요?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되도록 우리가 서로 노력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부장님이나 저나 학교에서 다양한 행사들을 좀 마련해주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서포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내가 여는 꿈교실이나 진로 신문 만들기 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2학기에 또 예정이 돼 있는 9월 3일, 9월 10일 네. 예정돼 있는 학급 특색 활동, 학년 특색 활동 예,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코로나 블루를 극복해 가자 뭐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는 이제 네. 저희가 대면 활동들을 좀 못했었는데 네. 사실 뭐 역시나 이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제 준수를 해서 학생들 사이에 이제 조금 대면을 보고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더 늘리시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봤는데 뭐 2학년 학생이나 1학년 학생들이 이제 한 거의 1년 반이잖아요. 1년 반 동안 이제 거의 뭐 격주든 뭐 2주를 뭐 집에 보내고 한 주를 나오든 이제 이런 계속 생활을 했던 패턴이 이제 어느 정도 굳어진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2학기에는 이제 매일 등교라고 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다. 사실
그러면 이제 몸이 힘들면 또 정신적으로도 다시 힘들어지지 않은 게 아닐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 방학 중에 이런 생활 계획이 조금씩 이런 우리 학교 일정, 2학기 일정이 좀 맞춰가는 게 상당히 좋은 꿀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5번째로는 그 2학기 주요 일정 학년별로 좀 있다면 학생들한테 좀 소개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저희 1학년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이제 전면 등교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조금 더 많은 걸 참여시킬까 이런 고민 속에서 이제 바로 9월에 이제 미니 올림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니 올림픽은 경쟁이 아니라 함께하고 협동하고 거기 속에서 행복을 찾아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겠고요. 그 미니 올림픽이 끝난 후에는 또 내가 여는 꿈교실이라고 하는 자기의 진로를 이렇게 발표하고 또 다른 친구들 앞에서 강연을 하는 이제 그런 자리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는 이제 두 번째로 보는 모의고사가 이제 또 진행이 될 텐데 이제 잘 나가다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유는 방학 때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나는 내신 관리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수능 공부도 또 비켜갈 수 없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 때 수능과 관련된 것도 조금씩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국어교사 입장에서는 이번 여름방학 때 비문학을 조금 접하면 좀 독해력의 향상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11월을 마무리를 짓고 12월에는 이제 학급별로 학급에서 다양한 자치 행사라든지 마무리할 수 있는 1년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코로나 블루에서 조금은 좀 해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작은 행복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공부 얘기하니까 저 사실 공부 되게 많이 해왔거든요. 수시와 정시와 관련해서 네. 우리 2학년 학생들은 어떻게 조금 특징이 나뉘어졌나 보니까 수시와 정시 인원이 2,571명이 늘었더라고요. 모집 인원이요. 그래서 좀 늘었더라고요. 물론 우리 학생들은 90%가 농어촌 뭐 전형으로 가겠지만 어찌됐든 수시와 정시를 다 노려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한 내용을 다시 이광수 부장님한테 역질문을 드리려고 제가 준비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2학년 교과 선생님들 중에서 제가 미술이다 보니 국영 선생님들께 어떻게 방학을 보내면 될까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국어 선생님은 2학기 언어와 매체 교과서 기본 개념을 좀 공부해 두는 것도 좋겠다라고 언질 주셨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2학기 새 교과서에 단어 리스트를 좀 외워가지고 오는 것도 좋겠다.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2학기 미리 배울 내용을 교과서의 개념을 위주로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광수 부장님께는 제가 좀 여쭤도 될까요? 갑자기 진행자가 뭐 진행이 뭐 순서도 막 어우러지고 하는데. 네네. 네, 학생이 논술 전형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네.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알아온다고 했거든요. 네. 논술 전형이라고 쓰고 사실 저희는 이제 수능 전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논술을 보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을 볼까요? 내가 내 실력보다 내신 성적을 좀 불리하게 받았다 생각하는 입장들 네. 어디에 있을까요? 특목고 학생들하고 그렇죠. 보통의 이제 네네. 강남 자사고. 쪽에 있는 자사고들이 네. 이제 보통 그 포지션을 잡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는 당연히 그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상당히 높여놓은 게 사실 논술 전형이에요. 그래서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논술 전형이라 쓰고 수능 전형이라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일단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고요. 보통 우리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한 300대 1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들어가는 게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이제 먼저 충족하는 게 우선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논술 문제 같은 경우에도 대학에서 이제 선행학습 영향 평가라고 하는 걸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제 가이드를 칩니다. 그래서 우선시 돼야 되는 거는 학교의 교육인데, 이 학교의 교육이라 함은 어떤 걸 뜻하냐? 어떤 내용을 갖다가 논리적 순서로 자기가 배열해서 문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논술 문제가
수학 문제예요. 예, 좀 네. 좀 우리하고 생각은 좀 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은 글을 쓰는 줄 아는데 사실 수학 문제를 푸는 게 대부분이고 뭐 성균관대를 비롯해 몇몇 대학들은 수학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물화생지 과학 문제도 이렇게 있는 학교가 있고 근데 대부분은 수학 문제를 위주로 합니다. 그것만 보는 논술 대학 문제가 많고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정말 논술을 일단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우선 수능 준비를 해야 된다. 수능 최장의 기준을 먼저 통과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 논술 문제는 대학마다 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나랑 맞는 대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EBS 사이트에서 논술을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논술 기출 문제들이 모여 있는 사이트가 보여요. 그래서 각 대학 논술 기출 문제를 한번 받아봐서 한번 내가 이렇게 이거 풀 수 있을까 어느 정도일까라고 하는 먼저 탐색이 이번 방학 때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1학년하고 약간 차이가 뭐냐면 1학년 땐 정시 준비 생각을 안 해요, 애들이. 그쵸? 그런데 2학년 1학기 1차, 2차를 실패하고 나면 그때부터 정시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학생들 심정은 참 이해가 돼요. 네. 이제 내인 성적이 어느 정도 이제 낮다 보니까 네.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네. 계속 고민을 해서 정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입시를 어느 좀 뭐라고 할까요? 이분법적 사고로 접근하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수시 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에게 주어진 기회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시하고 정시를 별개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같이 꼭 네네. 가야 된다. 내가 그렇죠. 이제 그러면 정시라고는 하지만 당연히 정시 공부하는 것도 수능 공부고 그게 학교 공부가 기반 베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수능하고 좀 더 심화된 문제까지 연결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학교 공부는 따로야 수능하고 따로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필패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필패.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중간과 기말을 회피하기 위한 방어 수단을 쓰지 말아라. 그 심포도라고 네. 하죠. 저희가 네, 네, 그 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있어요. 생기부에는 진로가 확실히 적혀 있는데 갑자기 다른 직업이 하고 싶어졌어요. 네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제 예전 같은 때는 지금 이제 학년을 넘어서는 생기부를 갖다가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내가 1학년, 2학년 때 이런 활동을 어떤 학과를 가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했는데 꿈이 바뀌게 되었다. 그러면 사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꿈이 바뀌게 된 모멘텀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멘텀. 네, 맞습니다. 모멘텀. 그래서 대학 교수들도 보통 보면 입학사정관 같은 경우에도 학교 생활 기록을 쭉 보다가 우리 학과랑 연관이 없는데 왜 지원했지? 그러면 당연히 왜 너 꿈이 바뀌었냐라는 질문이 나오게 돼요. 그랬을 때 당연히 그 자신만의 스토리겠죠. 그걸 확실히 준비한다면 절대 불리함이 없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네요. 또 근데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그래 이게 우리가 둘이 나중에 해야 될 거를 오늘 주제하고는 좀 많이 이거 제가 받아가기로 했거든요. 대답을 받아가기로 했어요. 네. 이 블로그 영상으로 또 빼야 되겠네. 한 개만. 그럼 저는 가도 될까요? 한 개만. 네, 한 개만 더 할게요. 1학년 때 성적이 많이 안 좋아서 2학년 때까지 올려보려 했지만 가망이 안 보입니다. 차라리 정시로 틀어서 정시를 준비하는 게 답인가 싶어요. 일단 최대한 둘 다 챙기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학원도 안 다녀도 되는지 학생이 굉장히 좀 의지가 약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래도 또 고민이 되니까 그런 질문을 하셨겠죠. 네, 그렇죠. 네, 이런 요거 그 얘기를 우리 국가수 이 질문 게시판에도 애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비슷한 게,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이미 너무 성적이 낮은데 네. 이제 정시로 바꿔야 되냐라는 그런 질문이 많이 올라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 그냥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학생들이 이제 거기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모의고사 성적이 되는 겁니다. 이 모의고사 성적하고 내신 성적을 비교를 해서 갈 수 있는 대학선이 이제 보일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이제 내신 성적이 조금 낮아지고 있으니까 아마 내신 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선이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 11월 달에 또 모의고사 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보게 되면 전국에 나의 위치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본 모습을 이제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내신 성적이 낮으면 그 성적도 사실 높다는 보장은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모의고사 시험 또 응시를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지. 학생들은 보통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3 아이들을 상담을 해보면 선생님 고3이 이제 됐는데 이제부터 수능 공부할 거예요. 절대 안 오릅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수능 본시에서는 재수생들이 1년 동안 정말 칼을 갈고 준비해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포지션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입시라고 하는 건 내가 좀 더 객관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사실 내 위치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계속 모의고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반드시 둘을 분리하지 마시고요. 항상 이제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만약에 수능 최저까지도 어느 정도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학생은 정말 나중에 수시에서 6장 원서를 쓸 때 쓸 수 있는 대학의 폭이 확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수능 최저가 안 나오게 되면 사실은 쓸 수 있는 폭이 줄어들고 당연히 수능 최저 안 나온 학생들이 더 많거든요. 그 학생들하고 같이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률도 훨씬 더 올라가고 실패할 확률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사실. 저는 못한 말이 있는데 네네. 이제 뭐 이런 질문이 아니라 2학기 때 전면 등교를 하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을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학교에 2개 학년, 네. 적게는 1개 학년이 나오다가 2학기 때 이제 3개 학년이 나오게 되면 서로 불편할 수 있어요. 1학년과 2학년, 뭐 2학년과 3학년, 뭐 1학년과 3학년.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을 불편함을 감수하고 우리가 또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걱정스러운 건 이제 학교에 1000명이 되는 학생들이 등교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또 얼굴 붉히거나 또는 또 서로 이제 조금 피해의식을 갖거나 이러면 즐거운 학교 생활이 안 되고 또 다시 예전처럼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좀 집에만 있지 말고 이렇게 좀 밖으로도 나오면서 마음도 넓히면서 2학기 전면 등교를 준비를 하는 게 서로 조금 더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좀 더 넓은 마음 가지고 앞으로 생활하는 우리 마석고 학생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에요. 네. 부장님 마무리 한 말씀 하시죠. 저요? 네. 전 다 했어요. 네, 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열심히 살죠 우리. 자 그러면 우리 오늘 1, 2학년 학년부장님들 모시고 네. 역시나 이제 보시는 눈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 애들의 엄마 아빠 역할을 해주시는 그러니까요. 분들이잖아요. 네. 확실히 잔소리.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훨씬 더 디테일하고 또 폭이 더 넓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지금 국가수 시즌 1을 마치려고 하죠. 뭐 방학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쳐야 되니까 우리도 놀아야죠. 2학기 되면 뭐 나름 시즌 2로 다시 네. 여러분과 만날 준비를 하고 오겠습니다. 저희도. 그럼 이제 우리 인사할까요? 네. 네.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안녕. 안녕. 네,